자,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선 주에 여러분 동영상 중에서 산밀공법 단전 피부 행공도 보셨나요 혹시? 네. 그걸 가지고 수련해 보신 분 계세요? 어려워 보인다. 그거 왜 제작됐는지 아직 이해를 못 하셨죠?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30분용으로 제작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에 호흡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호흡수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호흡을 이렇게 하려면 집중도 안 되고, 얼마 정도 했는지도 모르고, 또 호흡도 불규칙하게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선도문이라고 선도문. 어떤 수행단체든지 선도문이 있어요.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제작해 활용하는데, 그 선도문 내가 만든 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우리 덕선아 얘기해 봐요. 어떤 의미든가요? 어떤 글자든가요? 아직 이해를 못 했네요.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수행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주변 사람들도 뭐 교육도 시키고,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선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밀공법 일정제 뭐예요? 지금 뭐 멍하네요.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상고보리 하와중생 이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규칙적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거거든요. 이 산밀공법 하면 이게 5초라고. 그 다음 일정진 5초, 상구벌이 5초, 하와중생 5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가세요?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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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백회, 해음, 배꼽, 명문. 먼저 단전 위치를 잡으라겠잖아. 단전. 그렇죠? 단전 위치는 여러분들 다 이제 터득하셨죠? 단을 왜 만들어야 되는가? 왜 단전 호흡을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앞선에 올린 그 축기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몇 번이라도 보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고 축기를 하는가? 그에 대한 그 동영상을 자꾸 봐가지고 처음에 이제 약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단전을 집중하시고, 이 호흡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10초 호흡을 하시면 돼. 10초. 자, 보세요. 10초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단전이죠. 단전도 외단전이 있어요. 외단전. 여기 진짜 단전이고, 뭐 기회라든가 뭐 성문 뭐 이 정도 되겠죠. 위치가 외단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단전을 중심으로 산밀공법 할 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단전을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겠죠. 이렇게. 이게 행경막이다 생각하세요. 행경막. 단전을 쫙 아랫배를 대고 산밀공법 한 5초간이잖아. 5초간 쭉 밀어주는 거예요. 배를 호흡을 아래로 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밀고 당기면서 하는 거라고. 이해가세요? 이거를 잘 터득해 하셔야 돼. 힘이 하나도 안 들어.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호흡법을 모르고 위로 아래로 하면 호흡이 잘못된 호흡이라고. 어린이들 보면 이제 아주가 있어요. 어린이들 배를 보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그게 복식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다 이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호흡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있어요. 몸에. 행경막이 굳었거나,
복압이 차 있거나 복부 지방이 많이 쌓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횡격막이 안 움직이면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또 전진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단전 호흡을 단전 피부 호흡이라고 그래요. 피부 호흡을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원래 그 호흡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라고. 여기 인위적인 호흡이 아니죠. 원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건강했을 때 하는 호흡으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국선도든 단학선언이든 다 이런 호흡법을 채택하고 있어. 사실은.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이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호흡법을 이제 채택하고 있다. 우리가 원래 이런 단전호흡은 사실은 옛날에 신선들이 했던 호흡이라고. 깨달았던 분들이 했던 호흡이거든요. 근데 현대 과학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질병은 산소 부족, 혈액순환 문제로 생긴다고 했잖아. 근데 이 신선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단전호흡과 단전 피부호흡을 꾸준히 한 결과 뭐 난치병도 치유가 되고 건강 정지도 되고 또 신선도 됐단 말이지. 이 호흡을 통해서 또 춥기도 되고 담도 만들어지고 이런 핵심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마시고 5초 내쉬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선도문을 만드는 거야. 선도문. 선도문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일종의 음악이죠. 음악. 안내 음악. 호흡과 명상을 이끌어주는 만트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3일공법 배를 쫙 밀어주고 들숨에 일일정진하면 배를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선도할 법 하면은 이게 횡격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어? 배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 거꾸로 일일정진 뒤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횡격막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밀어지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공기가 압이 떨어지겠죠. 이게 압이.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는 거로. 산소가. 그래서 횡격막의 복벽 운동이라고 그래. 이걸 해주기 위해서 국선도도 하고 단학선언도 하고 뭐 각종 수행하는 거라고. 그럼 산소를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이게 좀 안 움직이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음에? 복부 손을 좀 봐야 되겠죠. 복부를 좀 뭐 쾌장경락을 하든 뭐 스스로 풀든 복부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이게 움직인단 말이지. 그렇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이 굳은 상태에서 복부가 압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아.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무리하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의 긴장을 초래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복부를 풀어주지 않고 복부를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호흡을 지도하다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호흡으로 잘못돼가지고 문제 있는 분들은 다 복부 복압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하든 다른 사람을 지도하든 먼저 복압 상태를 점검해주고 어느 정도 복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 다음에 상고보리도 마찬가지야. 3일공법 1일정진. 3일공법 1일정진. 상구보리 하와중생. 계속 반복하는 거라. 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총 합치면은 20초가 되겠죠, 20초. 그런데 이거는 10초 호흡이라고 그래. 한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10초 호흡이 한 3개월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 뭐 20초 호흡, 30초 호흡, 1분 호흡, 3분 호흡. 결국은 어떤 호흡까지 가야 돼? 동면호흡. 앞선에 이렇게 다 지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멍하신 거 보니까 복습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앞선에 이 호흡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가 소개를 했어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시청하시고 좀 개념을 좀 터득을 하셔야 돼요. 먼저. 이거 없이 여러분들 몸 다 뚫기는 사실 힘든 거예요. 또 수행자라면은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 건강과 장수를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것만 가지고도 스스로 집에서 건강도 찾고, 뭐 깨달음도 얻을 수 있고, 이게 다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수행법이라고 사실은. 몇 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테이프는 이제 30분 정도로 이렇게 제작해 놨어요, 내가. 몸을 먼저 해탈기공을 통해서 몸을 다 푸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30분 안에 16가지 동작이 들어있어. 뭐 30하면 2분 정도 되거든요. 2분 간격으로 동작이 바뀌게 돼 있단 말이지. 그거 한번 이제 보시긴 보신 거예요? 뭐 다양한 동작이 있잖아. 축기법도 축기 동작도 있고, 합장하는 것도 있고, 또 청기 받는 거 있잖아요. 서가지고. 청기 받는 거, 지기 받는 거, 또 참장공도 들어있고, 앞에 있는 전방의 기를 받는 법, 또 옆에 측방의 기를 받는 법, 그 다음에 물구나무 서는 방법, 물구나무 서가지고 결과부자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하는 방법, 또 앉아가지고 다리를 다 벌린 상태에서 하는 방법, 이런 행공도로를 직접 16개, 이거는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아마 찍은 거예요, 아마. 10여 년 전에. 그 사진 파일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그걸 오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내가 거기 산에 가서 직접 찍은 게 아니고, 요즘 포토사입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또 학생 중에서 포토사입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딱 오래가지고, 그림에 다 합성한 거라고. 근데 어떤 학생이 직접 좀 찍으면 좋을 텐데, 왜 옛날 거 찍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디 이제 여러분 히말라야 산이라든가 지리산 뭐 기가 많이 나온 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한번 찍을 거예요, 한번. 응?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거 달려고 하지 마시라고. 처음부터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축기법 있잖아. 축기법. 이게 축기인 자세라고 그래, 이게. 합장. 합장할 때는 남자 여우로 하셔야 돼. 남자 여우. 남자는 왼손이 밑으로 간단 말이지. 위로는 오른손이 가고. 이 상태에서 배꼽 밑에다가 단전을 딱 올려놓는 상태를 말해. 이 상태로 뭐 30분 해도 되고, 30분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5분만 해도 되고, 10분만 해도 되고, 또 30분 해도 되고, 더 하고 싶은 분은 한 번 더 들으면 되고. 그런데 최소한 하루에 15분 이상은 하셔야 돼. 박사님, 지금 5분 호흡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단전에 뱃단전을 배를 굴러가게 되면 밀지 않습니까? 예. 달숨에. 예. 그거 달숨에 이제 끌어당기고. 예. 이게 지금 처음 하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씩 헷갈리고 막. 그래도 계속 하는 게 나았습니까? 이게 잘못해가 더 역효과 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복압이 너무 많이 차 있거나 압이 차면은 좀 힘들 수가 있어. 아니 제가 여기는 힘든 것보다도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밀고 땡기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건 힘든 건 아니에요. 이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10초 정도는. 그냥 누구든지. 계속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그렇죠. 혹시나 이제 호흡 잘못해서 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0초 호흡 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 이건 무리하게 뭐 하겠다고 해가지고 1분 호흡을 하겠다. 복부도 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니 2분 호흡을 하겠다. 이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럼 곡선도도 처음에 10초 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야. 초보자 들어오면. 그래서 초보자 호흡이 10초 호흡이라고. 들숨 5초, 날숨 5초. 이것도 뭐 무리가 된다. 그러면 뭐 3초 호흡을 해도 돼요. 3초 마셨다가 3초 뒤로 내셨다가. 근데 누구든지 성인 정도면은 10초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안 된다면 건강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압이 아주 가득 차 있거나 뭐 산소가 엄청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은 복부를 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폐장경락을 통해서 복부를 좀 풀어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호흡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어디까지 내밀고 집어넣어야 되나요? 최대 저항점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힘을 다 주고 하지 말고
적절한 선까지. 자, 누가 한번 실습을 해볼 사람이 앞으로 나와보세요. 산미공법 일정진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제 학기법을 해보세요. 자, 기를 모으는 자세로. 축기 자세라고 그러죠. 자, 이 상태로 자, 스스로 해보시다. 산밀공법 일일정진 상수무보리 하와중생. 인정으로 미세. 자, 산밀공법 일일정진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게 이제 앉아서 좀 힘들면은 처음에 누워보세요. 자, 누워봐. 여기 이제 산밀공법의 그 행공도 보면은 16번 동작 위에 보면은 나와 있어. 이 동작이. 이건 이제 피라미드 자세로 이렇게 약간 52도 각도로 벌려주는 거예요. 손을. 다리도 피라미드 각도. 그렇죠? 자, 내려보세요. 자, 시작. 산밀공법 일일정진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 계속 해보세요. 산밀공법 일일정진 상구보리 하와중생. 산밀공법 일일정진 상구보리 하와중생. 자, 이 상태에서 손이 되고 여기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축긴 자세를 취해도 되고. 이런 그 행공도가 16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시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고 나면서도 해보기도 하고, 다리를 벌려서도 해보기도 하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자, 위치로. 비차원 수련법이라고 하겠죠. 두수련. 또 무슨 수련이 있어요? 천목개통법. 제3의 눈을 열어주는 시행법이 있어요, 또. 그걸 천목개통법이라고, 천목. 이게 돼야 여러분들 투시도 되고, 이렇게 에너지량도 볼 수 있고, 뭐 미래 예측도 하고, 특수 공능이 나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출량신대법. 여러분은 또 하나의 몸을, 에너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양신이라고 하죠, 양신. 에너지 덩어리를 말해. 몸 밖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 출량신대법. 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어떻게 경험해 보셨나요? 출량신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출량신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해하기 힘든다고. 간단히 제가 뭐 이렇게 소개하자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춰지면 이제 에너지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수행이 되면, 경락이 다 열리게 되면, 출량신은 이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된다고. 천장 높이 정도 가가지고 나를 딱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어. 양신은 걸림이 없어요.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에는 이제 한강을 탐사를 많이 했었어. 한강. 100km 딱 나가가지고, 이렇게 한강을, 이렇게 구경을 많이 했었단 말이지. 나 같은 거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자선이라고 있어. 영자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처음에는 가까운 곳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숙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멀리 가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행하게 되고 보면 저절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저도 한참 이쪽 분야에 이렇게 하다가 또 에너지 고갈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 수행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보다 더 좋은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도가계통의 수행이라고 그러죠. 이 밀교에가 이제 그게 수행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핵심 수행법들이. 그래서 이 도가계통은 출장시법은 내가 경험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제 전문적으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기공예의 기초부터 고급까지 배울 수 있는 수행체계가 다 있다고. 우리 삼보리 명상에는. 한국 기공뿐만 아니라 중국의 8대 핵심 기공, 그런 모든 공법을 내가 다 전수를 받았다고 그랬죠. 기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명상, 메디테이션이잖아. 명상은 불교에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불교에. 뭐 잇바사나라든가 알아차림 명상, 이런 그 각종 명상법.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속에 다 들어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티베트 밀교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티베트 밀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시죠? 아쉽게도 국내에서 티베트 밀교에 대해서 이해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얘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책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책자마저도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아, 이해하기는. 그래서 티베트 밀교는 이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부 삼밀과 내부 삼밀이라고 그랬죠. 먼저 견성을 한 다음에 몸 삼맥과 오륜을 개통시킨다고 그랬죠. 그런 수행법인데 궁극적으로는 삼신이죠, 삼신. 삼신이 뭐예요? 법신, 또 보신, 화신. 화신을 이 몸을 가지고 이 생에 부처가 되는 그런 핵심 밀법이 티베트 밀교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자,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수행법보다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 수행법이 있나요? 못 들어봤잖아. 죽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 그 수행법이 티베트 밀교 중에서 무상유가 탄트라에만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죽음 과정을 설명하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다시 환생하고, 어떻게 육도윤회를 수행하는가. 이 가르침은 오직 밀교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소중한 공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내일 모레 다 죽을 수도 있고 누구든 다 죽잖아. 근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잘 모르잖아. 근데 옛날에 깨달은 그 부처님들이 전부 다 밝혀놨단 말이지. 그건 오직 무상유가 탄트라밖에 없어요. 자, 이런 공법, 그러니까 이런 공법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밀 공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 근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한 가지라도 배우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가 다 비밀이 들어있어. 여러분들 지금 온마음이라든가 파동 개정법 같은 몇 가지 수행법에 대해서 했고, 축기법도 했었잖아.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공법이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일반적으로 공개를 했지만 여러분들 해봐야 알아, 직접. 어떻게 몸이 바뀌는가, 어떻게 운이 바뀌는가,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을 정진하라는 거야. 일을 정진해가지고. 그럼 왜 일을 정진해야 되는가? 상구보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상구보리. 상구보리는 뭐예요? 보리는 깨달음.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랬죠?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의 목적도 이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깨달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표. 이 보리심이죠, 보리심.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삼밀공법을 모든 그 우주에서 지금까지 선조들, 신선들이 모아놓은 가장 수승한 공법을, 삼밀공법은 그런 공법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공법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공법을 일을 정진함으로써
빨리 깨닫고, 이건 즉신성불이라고 했죠. 이 생에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 내가 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료를 다 조사해보라. 내가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안 합니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빨리 중생 구조한다. 이런 숭고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벤츠 박사라는 분은 만트라 연구를 많이 했다고. 티벳 만트라 오마음이라든가, 오마니 변명이라든가,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일정한 이런 그 문구 있잖아. 이런 문구를 지속적으로 그냥 반복만 외워도, 반복만 소리 내서 외워도, 몸이 완전히 이완된다는 연구 결과를 했어. 이완 반응이라고, 이완.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중추신경이 막 긴장되어 있고, 복부가 막혀 있고, 이런 분들이 하루 15분 정도, 이런 문구, 조그마한 문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동작대로 탈 수 있다고.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어. 질병하고도 관계없고, 누구든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